실제로 과연 이제 교정치료가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자존감이 증대가 되는가, 여기에 관한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나는 교정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인가? 어떨 때 교정치료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정치료를 하게 되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논문상으로도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약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외모에 의한 차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치아 배열이나 이런 게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그 외모에 의한 차별이 있다는 게 이제 논문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근거로 흔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보통 우리가 풍자만화나 이런 거 볼 때 약간 치아를 앞니를 튀어넣게 그렸다든지 아니면 턱을 주걱턱으로 이렇게 그렸다든지 실제로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조금 이렇게 악역이나 아니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역할에서는 좀 치아나 이렇게 턱이나 얼굴 모습을 약간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강조를 해가지고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런 외모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부종교합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놀림이나 이렇게 외모에 의한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작이나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나 이제 기능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부종교합에서 잘 일어나는 발음 부조화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부종교합만 해결을 한다고 해서 그런 발음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고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부종교합도 해결을 하고 이 발음이나 이런 연습을 같이 하면은 발음이나 아니면 씹는 저작 효율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능적인 거, 이제 건강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종교합과 관련된 외상이나 치주 질환이나 이제 치아 우식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다고 더 많이 다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앞니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넘어지거나 했을 때 앞니가 깨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이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뭔가 어떤 설거지나 이런 거 할 때도 약간 구조가 복잡하면 씻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가 많이 울퉁불퉁하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양치질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스스로 하기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칫솔 같은 경우도 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교정으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해주면 뭔가 청소를 하기도 조금 더 쉬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충치 걱정이나 아무래도 잇몸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제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정 치료를 어떤 경우에는 꼭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보이시는 표와 같이 이제 치료 등급을 나눈 인덱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급, 4급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경우, 3급 같은 경우는 경계 케이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케이스, 1급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급은 이제 원하면 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등급에서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나머지 치아가 맹출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죠. 매복이나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고 5등급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 가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임상 환경에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치아가 매복돼 있어도 이제 교정 치료를 권했을 때 가끔 이제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늦어가지고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급하게 해야 되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철을 하기 전에 이제 치아가 광범위하게 없는 경우나 이렇게 앞뒤로 거꾸로 물리는 양이 보통 한 3.5mm 이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랑 간격차가 한 9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5등급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4급, 12월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철 중 교정이나 아니면 교정적 공간 폐쇄가 필요한 이제 덜 광범위한 이제 약간 부분 무치증,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5등급도 약간 낮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피계라고 하는 건 앞뒤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6mm에서 9mm 사이에 수평피계를 가지고 있거나 씹거나 발음에 문제가 없는 이제 3.5mm 이상의 수평피계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5mm 정도밖에 거꾸로 물리지 않으나 발음이나 이제 씹는 문제가 있는 경우, 부분 맹출된 치아가 있거나 과잉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4단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 보통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거나 조금 더 가지런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 교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2, 3등급에 속하게 될 텐데요. 자, 4등급이랑 5등급은 치아 건강을 위해서, 치아의 수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도 사실 상당수가 되게 많이 교정 치료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다른 유럽
유럽 같은 데서도 교정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 이제 의학 자체가 이제 질병이 있는 걸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좋은 것을 더 좋게, 그러니까 건강 증진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치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4등급, 5등급에서는 교정 치료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고 1, 2, 3등급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치아를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과연 이제 교정 치료가 치료를 받은 환자의 자존감이 증대가 되는가, 여기에 관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교정 치료가 치아가 삐뚤빼뚤해진 게 내가 신경이 별로 안 쓰이고 이제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지만 1, 2, 3등급에 속하더라도 치아가 삐뚤어진 게 내가 컴플렉스고 남들 앞에서 웃는 게 자신이 없고 말하면서 치아가 보이는 게 스트레스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건강 증진,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더 좋은 치아 배열로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